짜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일반 명사의 격 변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인칭 대명사의 격 변화에 대해서 배웠었죠? 격, 어떤 격이 있었죠? 주격인 일격, 소유격인 이격, 역격이라고 불리우는 삼격, 그리고 목적격에 해당하는 사격이 있었죠? 이러한 일격부터 사격까지가 일반 명사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즉,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는 내가, 나에게 나를 이런 말을 배웠으면요. 이번 시간에는 아들이, 아들에게, 아들을, 아들의 뭐 이런 말을 배우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제가 처음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보통 그 명사, 동사, 독일어 문법은 크게 명사를 공부하는 게 절반, 그리고 동사를 공부하는 게 절반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명사를, 문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는 키워드는 바로 명사의 성, 수, 격이었어요. 우리는 벌써 명사의 성, 남성, 여성, 중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명사의 격, 일격, 이격, 삼격, 사격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제목으로 뽑은 문장은요. Was haben Sie? Was haben Sie? Was haben Sie? 드디어 haben 동사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가장 독일어에서 중요한 명사라고 하면 sein 동사, haben 동사, 그리고 앞으로 배우게 될 werden 동사가 있는데요. 우리가 sein 동사에 대해서는 이미 나는 무엇이다부터 당신 그들은 무엇이다까지 해서 배웠었고 오늘은 haben 동사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나부터 당신 그들까지 변화를 한번 시켜보면요. Ich habe 자, en에서 en이 떨어지고 e가 붙었어요. Ich habe. 다음 거 조심하세요. Du hast. 원래대로라면 en이 떨어지고 st가 붙어서 du habst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어때요? 이 du habst가 아니라 du hast. 전혀 다른 꼴이 되었죠? 바로 haben이 불규칙 동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er, sie, s에서도 불규칙이겠죠? 원래대로라면 n이 떨어지고 er, sie, s에서는 태가 붙어야 돼서 habt가 돼야 되는데 아니에요. 불규칙이기 때문에 hat 이 돼서 er hat, sie hat, es hat. Wir haben, ihr habt, sie haben. 당신지, 그들지는 똑같죠? Sie haben. 아직도 이거 동사 변화 어미 헷갈리신 분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벌써 불규칙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규칙 동사에 n이 떨어지고 ich부터 z까지 어떤 의미가 붙는지 여러분 바로바로 나와야 될 단계입니다. haben 동사 다시 읽어보면요. Ich habe, du hast, er hat, wir haben, ihr habt, sie haben. 그래서 이런 식으로 haben 동사는 불규칙 동사라는 걸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was haben Sie? 무슨 뜻이에요? was haben Sie? was 무엇을 haben Sie? 갖고 계세요. haben 동사는 영어의 have 동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영어의 have가 사용되는 모든 경우에 독일어 have 동사를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잘 하시는 분이라면 독일어 배우기 어렵지 않습니다. Was haben Sie? 뭘 갖고 계시죠? Was haben Sie? Was haben Sie? 그랬더니 뭘 갖고 있대요? 우리 펜, 나는 펜을 가지고 있어요. 펜은 우리가 벌써 배운 단어죠? Stift, Stift. 성은 무엇이었죠? 남성이었죠? 원래대로 하면 Ich habe ein Stift. 나는 펜 하나 했을 때 우리가 ein Stift라고는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 haben 동사 같은 경우는 반드시 뒤에 몇 격이 와야겠어요? 나는 갖고 있다, 이가, 나는 갖고 있다, 의, 나는 갖고 있다, 에게, 나는 갖고 있다, 을을, 당연히 을을. 그래서 이 haben 동사는 반드시 뒤에 사격 목적어가 나와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격인 einstift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말을 하냐? 아직 우리가 변화 형태는 안 배웠지만 ich habe einen Stift라고 해서 엉뚱한 en이라는 어미가 붙게 돼요. 마찬가지로 나는 그 펜을 가지고 있다 하게 되면 원래대로라면 ich habe der Stift라고 우리는 배웠었죠. 그런데 이 der Stift는 일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haben 동사 뒤에 올 수 없고 이것이 어떤 형태로 바뀌어야 되느냐? 사격 목적어의 형태인 den. 아직 우리 변화형은 배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der라는 남성 명사가 den이라는 der라는 그 남성 정관사가 den이라는 남성 정관사 형태로 바뀌어서 ich habe den Stift. Was haben Sie? 뭘 갖고 계시죠? 저는 펜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Ich habe einen Stift. Ich habe einen Stift. 나는 그 펜을 갖고 있습니다. Ich habe den Stift. Ich habe den Stift.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남성 부정관사 ein, 남성 정관사 der 같은 경우는 일격이었기 때문에 haben 동사 뒤에서는 사격, 우리나라 말에서도 마찬가지로 을을 갖고 있다. 사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형태가 이렇게 einen 또는 이러한 형태가 einen 또는 den 이라는 우리가 아직 안 배운 엉뚱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다른 걸 갖고 있어 볼까요? Was haben Sie? 뭘 갖고 계시죠? 저는 가방을 하나 갖고 있어요. Ich habe eine Tasche. Ich habe eine Tasche. 저는 그 가방을 갖고 있어요. Ich habe die Tasche. 이때는 어때요? Tasche 앞에서 배운 단어죠. 가방이었고요. 여성 명사여서 eine Tasche, die Tasche라고 했는데 이건 왜 형태가 변하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가 그대로 나왔죠? 바로 여성 명사 같은 경우는 일격과 사격의 형태가 같기 때문이에요. 뒤에서 배울 거예요. 다른 거 갖고 있어 볼까요? Was haben Sie? 저는 책을 한 권 갖고 있어요. Ich habe ein Buch. 저는 그 책을 갖고 있어요. Ich habe das Buch. Ich habe ein Buch. Ich habe das Buch. 여기에서도 우리가 book 하게 되면 책이라는 말이죠. 앞에서 배운 단어고요. 중성이었어요. ein Buch, das Buch.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가 그대로 나왔네요. 바로 중성명사 같은 경우도 일격과 사격의 형태가 같기 때문에 형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짜잔! 대망의 변화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독일어 명사는 다 성이 있다 그랬죠. 이 성은 남성, 여성, 중성이었는데 남성, 여성 이 명사는 남성이야. 이 명사는 여성이야. 이 명사는 중성이야가 무엇을 통해서 표현이 된다 그랬어요? 정관사 혹은 부정관사를 통해서 표현이 된다고 했죠.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격도 마찬가지예요. 명사의 격, 일격이냐, 이격이냐, 삼격이냐, 사격이냐 하는 건 바로 정관사 또는 부정관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격이 몇 격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독일어의 정관사 16개 변화, 뒤에서 부정관사 12개 변화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일반 명사의 격 변화라고 했는데 바로 정관사나 부정관사 등의 관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게 일격인지 이격인지 삼격인지 사격인지를 알 수 있더라. 일격 볼까요? 남성 der, 여성 die, 중성 das. 우리가 복수는 오늘 처음 배우는 것 같네요. die. 그래서 der, die, das, die.
이건 우리가 이미 잘 눈에 익은 형태라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남성 명사가 은는이가 일격으로 쓰일 때는 there였는데요. 이게 무엇의라는 이격으로 바뀌게 되면 this. 누구누구에게, 무엇에게, 삼격으로 바뀌게 되면 them, 을들에 해당하는 사격으로 바뀌게 되면 then이 돼요. 여성 정관사 같은 경우는 the, their, the. 중성 같은 경우는 das, des, them, das. 복수는 처음 나왔으니까 눈여겨봅시다. die, der, den, die.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무, baum, 남성 명사죠. 그 나무는 der Baum. 그 나무의 des Baumes. 이 뒤에 왜 es가 붙는지는 일단은 무시하고 넘어가세요. 지금은 몰라도 돼요. 삼격, 그 나무에게 den Baum. 그 나무를 사격, den Baum. Der Baum, des Baumes, dem Baum, den Baum. 그 꽃이부터 그 꽃을까지 die Blume, der Blume, der Blume, die Blume. 그 책이 das Buch, 그 책의 des Buches. 여기에서도 우리가 왜 에 s라는 어미가 붙어 있죠? 왜 그런지는 지금 몰라도 돼요. 나중에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책에게 den Buch, 그 책을 das Buch. 부모님이 Eltern, 항상 이 Eltern은 복수로만 쓰이는 명사입니다. 영어의 parent도 항상 복수로 쓰이듯이 독일어 Eltern도 항상 복수로 쓰여요. 그 부모님들은 die Eltern, 그 부모님들의 der Eltern, 그 부모님들에게 den Eltern, 그 부모님들을 die Eltern. 이런 식으로 정관사가 남성이냐 여성이냐 중성이냐 복수냐에 따라 그리고 일격이냐 이격이냐 삼격이냐 사격이냐에 따라서 16가지로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독일어 정관사 16개 변화해요. 보통 2단계에서 1차 독일어 포기자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이거 못해 먹겠다 하고 때려치우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데요. 이거 구구단 외우듯이 두세 번씩 암기하다 보시면 금방 외울 수 있고요. 생각보다 어려운 거 없어요. 제가 설명한 중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 없으시죠? 그래서 이건 반드시 여러분이 외우셔야 합니다. der, des, dem, den. 남성이었고요. 여성은 die, der, die. 중성은 das, des, dem, das. 복수는 die, der, den, die. 이걸 어느 속도까지 외우셔야 하느냐? Der, des, dem, den, die, der, die, das, des, dem, das, die, der, den, die. 이 속도까지 외우셔야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전국에 있는 동문학과 학생들의 보통 그 과 주제곡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보통 이 정관사표를 외우는 게 그 과의 노래인 경우가 그 주제곡인 경우가 많아요. Der, des, dem, den, die, der, die, das, des, dem, das, die, der, den, die. 이 속도가 나오도록 여러분도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독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말을 어렵고 복잡하게 하나 미친 사람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나무가 그 나무의 그 나무에게 그 나무를 그래서 이런 조사가 나무라는 명사의 뒤에 붙게 되죠. 그런데 독일어 같은 경우는요. 이런 은는이가 의에게 을르리라는 조사가 명사 앞에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명사 앞에 붙게 되고 그 우리나라 말도 은는이가 의에게 을를 조사가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형태가 다 다른 거예요. 단지 한국말보다 조금 더 복잡한 건 성이 있기 때문에 형태가 조금 더 복잡해졌을 뿐 이 사람들도 뭔가 나무가 나무를 이런 식으로
그 나무의 의미에 따라서 변화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과는 달리 이렇게 앞에 관사로서 은는이가 의에게 을르를 표현해주고 그 성에 따라서 이렇게 각각 네 가지 형태를 갖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형태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일단 이론적으로는 알아두시고요. 그냥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der, des, dem, den, die, der, die, das, des, dem, das, die, der, den, die 이 속도로 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정관사가 16개로 변화했으니까 이번에는 부정관사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배워야겠죠? 부정관사 같은 경우는 남성 ein, 여성 eine, 중성 ein, 복수는 당연히 없겠죠? 부정관사는 기본적으로 하나라는 영어의 어언처럼 하나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복수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우리는 ein, eine, ein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너무 이제 익숙한 형태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그래서 남성 같은 경우 보게 되면 ein, eines, einem, einen. 여성 같은 경우 eine, einer, einer, eine. 중성 같은 경우 ein, eines, einem, ein. 이런 식으로 바뀐다. 즉 봤더니 eine 여성 일격, eine 여성 사격, ein 중성 일격, ein 중성 사격. 여성과 중성은 일사격의 형태가 틀리고 남성만 ein 일격, einen 사격 이렇게 바뀌었어요. 정관사에도 그러지 않았나요? 정관사도 맞아요. 여성 일격은 die, 여성 사격은 die. 중성 일격은 die, 중성 사격도 D. 미안해요. 중성 일격은 das, 중성 사격도 das. 완전히 어이없는 말실수가 나왔네요. 중성 일격도 das, 중성 사격도 das. 그리고 복수 일격도 D, 복수 사격도 D. 남성만 일격 der, 사격 den 이런 식으로 나오죠. 어미더 보세요. der, des, dem, den 이렇게 됐죠? 그런데 남성 명사 같은 경우를 보니까 ein, der에 해당 der, ein. 정관사 이격은 des였죠? 부정관사 이격은 eines. 정관사 3격은 남성 dem이었죠? einem. 정관사 4격 남성은 den이었죠? einen. 이런 식으로 돼요. 여성 같은 경우도 그러면 정관사 die, der, die였죠? eine, einer, einer, eine. 중성 같은 경우는 das, des, dem, das였는데 중성은 조금 틀리네요. ein, eines, einem, ein. 즉 우리가 정관사 16개를 잘 외워두면은 부정관사 9개도 쉽게 왜? 모양이 비스꼬롬하니까 그래서 부정관사 남성 일격부터 중성 사격까지 12개 변화를 읽어보면 ein, eines, einem, einen, eine, einer, einer, eine, ein, eines, einem, ein 이런 식으로 쉽게 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정관사를 먼저 외우신 다음에 부정관사를 외우시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 속도로 ein, eines, einem, einen, eine, einer, einer, eine, ein, eines, einem, ein 이 속도가 나올 때까지 달달달 외우셔야 합니다. 이거 앞으로도 계속 이 정관사 16개 변화, 부정관사 12개 변화는 명사와 관련되는 모든 문법에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정관사, 부정관사의 변화는 자다 일어나서도 바로바로 입에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외우셔야 해요. 이걸 모르고서는 앞으로 명사와 관련된 문법들을 더 공부할 수가 없어요. 기초 중에 기초, 모든 문법의 기본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한국인이부터 어떤 한국인을 한 한국인을까지 하게 되면 ein Koreaner,
eines Koreaners 이 격에서 왜 s가 붙는 건 일단 무시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einem Koreaner, einen Koreaner. 한 한국 여자가 어떤 한국 여자가 부터 어떤 한국 여자를 어떤 한국 여자를까지 읽어보면 eine Koreanerin, eine Koreanerin, eine Koreanerin, eine Koreanerin. 그 다음 한 아이가 어떤 아이가부터 한 아이를 어떤 아이를까지를 읽어보면 ein Kind, eines Kindes. 역시 이 격에 es가 띵 하고 붙은 건 무시하고 일단 넘어가시고요. einem Kind, ein Kind.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문장 내에서 어떤 이 아이를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1, 2, 3, 4격으로 모양이 다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문을 통해서 공부를 해볼까요? 뭘 가지고 계시죠? Was haben Sie? Was haben Sie? 저는 볼펜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쿠gelschreiber. 남성이었고 볼펜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볼펜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ein Kugelschreiber가 사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einen Kugelschreiber가 되었습니다. Ich habe einen Kugelschreiber. Ich habe einen Kugelschreiber. 그랬더니 그렇다면 연필도 가지고 계세요. 뭐뭐도 또한 역시 영어의 to에 해당하는 말은 auch, auch란 말이었고요. 연필이란 말은 Bleistift, Bleistift. 그래서 연필은 역시 남성이었죠. 연필을 하나 갖고 있다 그랬으니까 einen Bleistift가 되겠죠. Haben Sie auch einen Bleistift? 연필도 하나 갖고 계세요? Haben Sie auch einen Bleistift? 예, 저는 연필도 하나 갖고 있습니다. Ja, ich habe auch einen Bleistift. Ja, ich habe auch einen Bleistift. 다음 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너는 딸을 한 명 가지고 있니? 보통 이제 우리나라 말 하는 경우,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 너는 딸이 있니?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서 잠깐만요. 딸이 있니? 아들이 있니? 우리나라 말에서는 은는 이런 말 쓰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 구어체이기 때문에 딸이 있다, 아들이 있다지. 사실은 나는 딸을 갖고 있다, 아들을 갖고 있다 해서 이 갖고가 생략이 돼서 이가 뭐 이렇게 구어체에서 쓰이는 거고요. 원래 문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나는 갖고 있다, 딸이, 나는 갖고 있다, 아들이가 아니라 나는 딸을 한 명 갖고 있다, 아들을 한 명 갖고 있다. 사격이 와야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역시 eine Tochter는 사격, 여성 사격, 부정관사죠. 너는 딸을 한 명 갖고 있니? 딸이 있니? 어떤 딸이 있니? Hast du eine Tochter? Hast du eine Tochter? Tochter, 처음 나온 말 같은데 딸이란 말이고요. 아니야, 나는 아들만 한 명 있어. nur, 오직, 단지라는 말 처음 나왔네요. nur, only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nur, 그래서 Sohn, 아들이란 말, 이 말도 처음 나온 것 같은데 같이 알아두세요. 아들을 한 명 갖고 있다니까 einen Sohn, 부정관사, 남성 부정관사 사격이 와야겠죠? Nein, ich habe nur einen Sohn. Hast du eine Tochter? Nein, ich habe nur einen Sohn. 그래서 여성 명사, 남성 명사도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중성 명사를 살펴볼까요? auto, auto, 중성이고 자동차라는 단어였죠. 그래서 뭐라고 이 사람이 물어봐요? hat er, 그 사람은 갖고 있니? 무엇을? ein Auto, 자동차를 한 대 갖고 있을까? 그 사람이? Hat er ein Auto? Hat er ein Auto? 이때의 I는 중성 일격이 아니라 중성 사격의 I이 되겠죠? I, 중성 일격일 때와 사격일 때의 모양이 같아요. 어떻게 구분을 해요? 문장 내에서 의미에 따라 일격인지 사격인지 구분해야 하더라. 그랬더니 그 사람은 차를 2대나 가지고 있다. Ja, er hat zwei Autos. Ja, er hat zwei Autos. zwei,
우리 이과 할 때 배웠던 말이죠. zwei. 그리고 아우토가 아우토스로 되는 건 이게 복수형이 되었기 때문에 명사의 형태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복수형은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S를 받더라도 일단은 못 본 채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Ja, er hat zwei Autos. Ja, er hat zwei Autos. 짠! 그 다음 나오는 문장 굉장히 여러분 잘 알아둬야 할 문장이에요. 어떤 문장이죠? Hast du Familie? Familie라는 말 영어 family하고 비슷하죠? 가족이란 뜻이에요. Familie. 이 같은 경우 이 발음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그 맨 처음에 일과에서 발음 배울 때 이 에로 끝난 말이 바로 앞에 강세가 오게 되면 원래 이 에는 길게 이라고 발음을 했었는데 바로 앞에 강세가 올 때는 이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발음이 바뀐다 그랬어요? ear. 거의 ear에 가깝게 발음이 바뀌어서 이건 family가 아니라 familiar, familiar 이런 식으로 발음이 바뀌는 거 조심해야 돼요. 꼭 이거 발음 바뀌는 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 다른 몇몇 처음 배운 말도 나왔네요. shown, shown 이미 벌써 반대말은 noch 아직 여전히 이런 말이고요. 일단 단어부터 살펴보고 가죠. 기혼의 미혼이란 말이 있는데요. 기혼이란 말은요. verheiratet, verheiratet 미혼이란 말은요. lady, lady 이거 아직도 레디크라고 읽는 분 없으시겠죠? lady, lady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물어봤어요? Hast du Familie? 너 가족 있니?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가족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99.9%가 야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왜? 우리 다 가족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문장 제가 왜 강조를 하고 싶냐면 독일에서 Hast du Familie? 라고 물어보면 다른 가족이 아니라 바로 네가 일군 가족을 의미해요. 네가 일군 가족이 뭔데? 내가 결혼을 해서 일군 내 가족, 내 가정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Hast du Familie? 하게 되면 네가 이룬 가정이 있느냐, 즉 너는 결혼한 사람이냐를 바로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 대부분 이거 야라고 말을 하게 되면 미혼인 사람도 어린 사람도 다 결혼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hast du Familie 하게 되면 보통 결혼한 네가 일군 가정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수가 있을까요? Ja, ich bin schon verheiratet. Ja, ich bin schon verheiratet. Ja, ich bin schon verheiratet. 나는 벌써 기혼입니다. 결혼을 안 했으면요. Nein, ich bin noch ledig. Nein, ich bin noch ledig. Nein, ich bin noch ledig. 아니요, 저는 아직 미혼입니다. 지금 여기 쓰여 있는 단어는 무엇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기초 중의 기초 단어들이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는 모든 단어들도 다 같이 공부하면서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 관련 어휘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가족 하게 되면 Familie 여성 명사고요. Familie. 가족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죠. 아버지는요, Vater, Vater. Vater. 어머니는요, Mu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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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어머니가 합쳐지게 되면 복수형이 되겠죠. 부모님, El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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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딸도 있어야겠죠. 아들은 남성이겠죠. 당연히 So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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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가 문장 이런 단어 가운데 있을 때는 흐 발음이 아니라 그냥 길게 발음하지 않고 장모음으로 발음한다 그랬죠? 그래서 Sohn이라고 발음을 하셔야 되고요. Tochter, 딸이 되겠죠? Tochter. Tochter. 할아버지, 할머니는 뭐가 될까요? 아버지가 Vater, 어머니가 Mutter였으니까 영어랑 똑같아요. Groß라는 말을 붙여서 Großvater, Großmutter 하시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됩니다. Großvater. Großvater.
Großmutter, Großmutter, 그리고 조부모님은요, 역시 Eltern 이란 말에 groß가 붙어서 Großeltern. Großeltern, Großeltern, 아이가 있어야겠죠? 아이는요, 보통 Kind라고 해주는데요. 네, 우리 집 애도 Kind가 되고요. 다른 집 애도 그냥 Kind예요. Kind, Kind, 이거 발음 Kind 아니에요. 내가 끝에서 끝나면 베라든지 네라는 말, 네라든지 이런 말이 단어 끝에 올려게 되면 프, 트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죠. Kind. Kind, Kind, 아기는요, Baby, Baby, 영어랑 똑같죠? 그 다음, 이제 남자 조카, 여자 조카가 등장할 텐데요. 남자 조카는요, Neffe. Neffe, Neffe, 여자 조카는요, Nichte. Nichte, Nichte, 친조카든 외조카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우리 친가 쪽 삼촌이라든지 외가 쪽 외삼촌 또는 고모나 이모 하는 말 우리가 삼촌 외삼촌은 uncle, Onkel, Onkel, 이모나 고모는 tante. Tante, Tante, 그 다음 사촌들이 uncle이나 tante가 낳은 사람들은 다 나의 사촌이 되죠. 사촌 같은 남자 사촌은요. Cousin, Cousin, 이거 발음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불어에서 온 말이어서요. cousin이라고 발음하시고요. 여자 사촌은 cousine, cousine라고 발음하셔야 돼요. Cousin, Cousin, Cousine, Cousine, 그래서 가족 관련 어휘도 필수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연습 문제는요. 여러분이 이번 강의를 다 공부하신 후에 한번 단어까지 외우고 직접 여러분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가족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물어보죠? Haben Sie Familie? Haben Sie Familie? 네,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죠? 야, Ja, ich habe einen Sohn und eine Tochter. Ja, ich habe einen Sohn und eine Tochter. 그는 남동생이 있나요? 그렇게 되면 air, air에 관해 묻는 말이죠. 그가 갖고 있다, air hat. 갖고 있나요? 의문문으로 하려게 되면 주어 동사만 바꾸면 되죠. hat er, 남동생. Hat er einen Bruder? Hat er einen Bruder? 아니요, 그는 여동생만 한 명 있어요. 뭐뭐만 어떤 단어 썼었죠? Nein, er hat nur eine Schwester. Nein, er hat nur eine Schwester. 우리가 앞에 가족 관련 어휘에서 남동생, 여동생 이런 말 있었나요? 빠진 것 같은데요. 여기 알아두세요. 남동생은 Bruder. 아이고 이거 제가 안 쓰는 게 낫겠네요. 뒤에 어차피 나중에 PDF를 보시게 되면 답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보고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안해요. 아니요, 그는 여동생만 갖고 있어요. 뭐뭐만 어떤 단어 썼었죠? Nein, er hat nur eine Schwester. Nein, er hat nur eine Schwester. 누아. 그리고 이 문장은 앞에 과를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면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녀는 꽃을 한 송이 갖고 있다. 그 꽃은 노랗다. 어떻게 말할 수 있죠? 그녀 sie 갖고 있다 haben 동사가 바뀌어서 sie hat 꽃을 한 송이 eine Blume가 되겠죠. 그 꽃은 노랗다. 우리가 앞에서는 꽃 한 송이니까 eine Blume였지만 두 번째 말할 Sie hat 때는 eine Blume. Die Blume ist gelb. 두 번째 말할 때는 나도 물어본 사람도 알고 들은 사람 말한 사람도 알고 들은 사람도 아는 그 꽃이 되죠. 그래서 그 꽃은 노랗다이기 때문에 die Blume로 바뀌는 거 여러분이 정관사 부정관사를 잘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어서 이 문장은 준비를 했습니다. Sie hat eine Blume. Die Blume ist gelb. Die Blume ist gelb라고 말을 했는데요. Sie hat eine Blume, die Blume ist gelb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 꽃은 노랗다.
Die Blume ist gelb라고 말해도 되지만 die Blume 대신에 이걸 어떻게 바꿀 수도 있어요? Die Blume는 여성이기 때문에 sie 인칭대명사 sie로도 바꿀 수 있죠. Sie ist gelb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건 노랗다 강조해서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das ist gelb라고 말을 해도 돼요. 우리가 앞에서 다 배운 내용들 체크해 보려고 제가 준비한 예문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문법을 다시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